안녕하세요. 한지미 변호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귀여운 인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얘는요, 포도리와 호순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한지미 변호사 사무실에 얘네들을 왜 데리고 있냐라고 하면요, 제가 오늘 서울경찰청에서 문작경찰서, 관악경찰서, 강남경찰서, 속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현재 경찰관님들을 모시고 스토킹 수사기법 강의와 성범죄 수사기법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강의를 갖다가 기념품으로 호순이를 우리 직원분께서 챙겨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현재 경찰관들을 상대로 어떻게 스토킹 수사를 하는지, 어떻게 성범죄 수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수사기법 강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오늘 갔다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에 보이시나요? 저희가 모자도 쓰고 있어요. 오늘 개정 스토킹 성범죄 수사기법 2가지 강의를 하고 왔어요.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이렇게 PPT도 만들었었는데요. PPT 출력한 걸 보면 자 이렇게 뉴스 소개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중에는 사실은 정말 경찰관들에게 필요한 수사기법 강의도 있기 때문에 경찰관님들에게 알려드릴 모든 수사기법을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반 의뢰인 입장에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킹 처벌법이요, 개정이 됐는데요. 2023년 7월 1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의 삭제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상 예전에는 반의사 불벌죄였는데요. 이 말은 피해자가 나는 스토킹 고소하긴 했지만 난 저 사람을 처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2023년 7월 11일 이후로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나는 저 사람을 이제 처벌하고 싶지 않다 합의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처벌된다는 뜻인데요. 이 시점의 의미는 범행 시점입니다. 스토킹을 한 범행 시점이 7월 11일 이후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고요. 만약에 스토킹 행위 자체가 7월 11일 이전에 있었다. 그런데 고소 자체가 8월에 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반의사 불벌죄라서 합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토킹 행위 유형이 추가가 되는데요. 스토킹 행위의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 예전에는 피해자가 본인만 냈어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을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싶다, 이것만 됐는데 이제 조항이 개정이 돼서 상대방 등, 본인, 거의 동거인, 가족에게 스토킹을 하는 것도 이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뭐가 있냐면요, 인스타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자녀의 신상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는 스토킹 행위, 이것도 피해자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사칭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되게 되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터넷 게시판에 내가 A가 아닌데 내가 A인 것처럼 막 글을 계속 쓰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것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되었다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부재중 전화가 입법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연인 간에 다툼하잖아요. 삐지면 전화 안 받잖아요. 정말 삐지면 전화 끄잖아요. 상대방이 수시 차단을 했거나 전화를 받지 않을 때 30통이 갔다. 이걸 과연 스토킹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대법원 판례에서 이것도 상대방은 오히려 공포심을 느껴서 이 전화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전화가 떴잖아요. 전화를 받진 않았지만 이 전화번호가 30번을 뜬 것 자체만으로 공포심을 느낀다고 해서 이것도 스토킹 행위로 봤었어요, 대법원 판례가. 그런데 현재는 법이 개정돼서 이 스토킹 행위가 도달한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핸드폰 등에 나타나게 한 행위 자체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갤럭시는 수신 차단하면요, 수신 차단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전화를 하면 수신 차단 표시로 전화를 걸었다는 표시가 뜹니다. 따라서 갤럭시 폰에 대하여 전화를 걸면 수신 차단에 돼 있는 상태에서 30회가 가면 30회의 수신 차단했다. 모르셨죠? 저한테 수신 차단 됐는데 전화 거신 분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수신 차단을 하면 상대방이 발신을 하면 수신 차단이 된 상태면 수신 거절 자체가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아이폰에는 나타나지조차 않았잖아요. 그래서 무죄가 될 확률이 있고, 갤럭시 폰을 쓰는 경우에는 나타나기 때문에 유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토킹 행위를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아시나요? 경찰에서는 3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사실 이거 퀴즈로 냈습니다. 현재 경찰관분들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냐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모 경찰서의 허 경장님께서 손을 드시고 정말 우렁차게 맞춰주셨어요. 바로 3가지인데요.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이 3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잠정조치예요.
이 잠정 조치는 원래부터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 금지, 구치소 유치 이렇게 4가지가 중요한 사항이 있었어요. 여기에 뭐가 추가됐냐면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생겼어요. 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은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스토킹하게 되면 전자장치 부착하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전자장치 훼손하면요. 훼손에 대해서 또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처벌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 중에서 개정된 부분을 열심히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피의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여러분들이 스토킹에서 굉장히 중하게 처벌된다는 거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런 거 문제 되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더 중요한 수사 기법에 있어서는 어떤 게 스토킹이 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게 누구에 대한 스토킹이 사실 되게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저희가 강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변호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의뢰인들이 왔을 때 이건 스토킹이 됩니다.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네요. 저희가 이렇게 판단해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경찰관들을 상대로 어쨌든 경찰관이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검사가 이거를 기소를 안 한다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경찰관은 유죄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생겨서 범죄자가 정말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채워서 촘촘하게 수사를 하면 무죄라고 생각되는 스토킹 범죄자를 스토킹으로 수사를 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강의를 드린 거고요. 반대 입장에서도 제가 강의를 드렸어요. 피해자가 내가 스토킹 피해자라고 호소를 했는데 막상 봤더니 스토킹으로 볼만하지 않다, 무죄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가 스토킹 신고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요. 송치 의견으로 갖고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가면 2, 3년 인생이 그냥 허송세월로 낭비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잘못 송치가 되거나 기소가 되면 이 피의자 입장은 굉장히 괴롭고 피고인이 되는 이 재판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게 스토킹이 무죄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어쨌든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수사기관이잖아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무고한 시민이 스토킹으로 고소당하고 기소당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의 어떤 부분을 철저하게 하시면 이런 부분이 없는지 진술조서 받는 것도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피해자 진술조서나 피고인 진술조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거 봤어요. 목격했어요. 제가 그거 증인 대줄 수 있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마음이 사그라들면서 제가 그때 있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진술 번복이 하지 않도록 피의자나 피해자나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는 것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수사 기법 강의를 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여러분들은 오늘 스토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고 스토킹 처벌법으로 내가 고소가 됐다면 또는 신고를 당했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또 내가 스토킹 피해자인데 이게 아무래도 상대방이 빠져나갈 것 같다. 분명히 나는 피해가 극심하다라고 하시면 피해자 측에서 오시면 어떤 부분에서 무죄가 나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수사를 받아야 이게 어쨌든 범죄자에 한해서는 처벌을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상담을 통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시민 변호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오늘 스토킹 수사 강의도 했지만 성범죄 경찰관들의 수사 기법 강의도 동시에 했거든요. 2편으로 그 부분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